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오후 경기, 11일 NBA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 총 4가지 경기에다가 NBA 2가지 경기까지 총 6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후 4개 따로, NBA 2개 따로 나눠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기 편하게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멘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BL부터 보면서 쭉쭉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대구가스공사와 서울삼성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백코트에서의 밸류가 떨어지는 삼성이라고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최성모가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성이가 직전 경기에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많이 부진했었죠, 사실. 1193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호빈과 이대성으로 백코트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이관희 정도가 같이 나와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순수하게 삼성의 백코트에서의 밸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뎁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 손호와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59대 75로 16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고요. 3점 30개를 던져서 6개 메이드, 성공률이 20%, 3점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좀 거슬리고요. 자, 삼성이 이번 시즌 8승을 챙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외곽이 터져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28.95개 3점 시도와 38.18%의 메이드 확률, 시도 전체 2위, 성공률 전체 1위를 달성 중인 팀인데 최근에 이제 3점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가스공사 볼게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정관장을 만나서 67대 80, 13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는데,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양우혁이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양우혁이가 그때 당시에 16득점 7어시, 경기력이 굉장히, 뭐 신인 데뷔했을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퍼킨스가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다만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의 휴식 일정이 존재했었고요. 조금 반등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에 대한 좀 세이브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퍼킨스 에너지 레벨이 돌아와주면서 2대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공격에서의 1옵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데뷔했을 때 밀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백코트 밸류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퍼킨스가 2대2 상황에서의 조금 더 공수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스가 굳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가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감사합니다.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썸과 그 다음에 이제 KB 스타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KB 스타즈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일단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KB 스타즈가 박지수의 결장 이슈가 조금 길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신우신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한 열흘 정도? 아마 결장한다고 해요. 열흘 정도 결장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최소한 2게임에서 3게임 정도는 추가 결장 예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염유나라든지 김민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뭐 3번, 4번, 5번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윙 라인, 빅 라인이 너무 얇아지는 구간에 있는 게 좀 거슬립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스몰 라인업이 좀 강요가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KB가 명확하게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시도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률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 성공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제공권 확보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썸 만나서도 3점을 많이 던질 텐데 썸이 생각보다 3점 라인 수비가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3점 야투 허용 개수가 몇 개냐면 정확하게 19.17개. 압도적으로 리그 전체 1위고요. 최소 허용 리그 전체 1위에다가 3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23.5% 기록하면서 이것도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래서 야투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야투를 허용했을 때는 성공률 자체를 최대한 낮춰주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건 사실 KB스타즈가 썸을 만나서 좋은 모습을 3점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점 라인 타이트한 수비, 컨택 능력, 뎁스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KB는 아마 3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춰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도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홈팀 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 집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괜찮거든요. 두 번의 경기에서 두 번 모두 경기를 가져갔고요. 평균 68.5득점에 60.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홈에서의 평균 마진이 지금 8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면서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보면은 이제 썸이 승리를 가져간다든지 잠시만요 형님들. 제가 홈 원정을 바꿨었습니다. 바꿨을게요. 썸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핸디캡은 3.5네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참고하시고 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구. 자, 배구 한국전력이랑 우리카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우카. 자, 원정팀 우리카드가 지금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3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아라우조라든지 알리라든지 김지한까지 가져가는 삼각 편대가 사실 네임밸류는 나쁘지는 않지만 삼각편대의 이제 네임밸류가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 아라우주의 성공률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리라든지 김시안이 같은 경우에도 성공률이 지금 떨어져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률도 낮아져 있고 범실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강서브를 구사를 하지만 성공보다는 역시나 범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재성이도 좀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어슬이 잘 안 나오고 있고 부진하다 보니까 디그에 대한 성공률은 지금 최근 3경기에서는 70%까지 디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를 가져가면서 5게임 중에 4승 1패.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한전이. 경기력이 괜찮고 직전에는 이 베논이 37득점에다가 57.14%의 메이드 성공률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한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김정우라든지 서재덕, 신영석, 뭐 전진성까지 또 다양한 레파토리와 높은 성공률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카드가 디그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한전의 또 속공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넌도 지금 살아났고 속공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전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강점이 조금 더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3연패 구간의 우리 카드가 한전 원정에 가서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GS 칼텍스랑 기업은행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GS가 이번 시즌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마 접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GS가 홈에서 좋고 IBK가 최근 3연승 구간이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자, 근데 이 G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5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4승 1패, 공격 성공률이 43.6%까지 홈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정말 좋은 팀이고요. 팀 범실 개수가 떨어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되게 잘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내내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굉장히 좋았었고 리시브에 대한 안정성까지 공수 밸런스가 좋고 실책이 줄어듭니다. 홈에서. 자, 반면에 원정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정관장을 잡아내고 왔어요.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이를 잡고 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려웠지만 이 임명국이가 진짜 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디그 계속 해주고 허슬 플레이 계속 나와주고 블로킹이 평소 대비했을 때 좀 잘 나와주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잡아내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주아라든지 최종민의 블로킹 능력은 조금 그렇게 좋다고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바가 이거 떴을 때 추천 감사합니다. 얘들이 과연 막아줄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높이가 안 된다고 봐요. 높이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임명호기가 최근에 좋기는 하지만 이런 실바 몰빵으로 가져가는 GS의 공격에는 조금 기업은행의 수비가 약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업은행이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GS 대비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GS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GS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GS 승의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경기는 다 살펴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NBA 두 가지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